전두환 옹호 발언을 이틀 만에 사과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SNS에 조롱하는 듯한 대사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에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지방 일정으로 5.18 노지를 참배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해 국감은 대선을 휩쓸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정책과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마한과 백제 문화권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했던 5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특별전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개와 사과 사진을 SNS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이틀 만에 사과하자마자 마치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사진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맹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사진을 올려서 광주 시민들을 울분을 토하게 만드시는지 대통령 후보가 맞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제 바라는 호남권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야권 대선 후보로서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5.18 사과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정성 없는 사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이틀 만에 사과했지만 이후 올린 SNS 사진과 글이 화를 키웠습니다.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에 너희들이나 사과를 먹으라는 의미의 해시태그까지. 지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을 느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일에도 사과를 집은 자신의 돌잔치 사진을 올려 국민들의 사과 요구를 조롱하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개에 비유하고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며 윤 후보의 입이 왜곡된 역사관으로 무장한 사회적 흉기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상식을 초월한다며 착잡하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웃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이었고 그거는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SNS에 사과 사진을 올린 것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진정성 없는 해명과 사과로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지방 일정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균열이 간 호남 민심 보듬기에 나선 건데요.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은 SNS 사과 사진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식 행선지는 광주였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민주주의는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님들의 희생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광주는 저희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다짐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은 사과와 개 등 잇단 SNS 사과 사진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말이 특별히 놀랍지도 않다면서 아무런 역할 없이 민주주의의 혜택만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목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률과 윤 전 총장처럼 국가폭력범죄를 부인해 2차 가해를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만간 경기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 5.18 묘역에 이어 5.18 구묘역인 민족민주 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한 이 지사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으로 떠났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어린이병원과 근로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병원 간호사가 돌파 감염되면서 의료진 1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접촉 환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신안의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신규 취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라남도는 근로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7명, 전남에선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5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순천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률도 25일이면 70%에 도달할 것이라며 코로나 민관 합동대책위를 일상회복 추진단으로 바꾸고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팀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30일 열릴 K-팝 공연과 다음 달 5일 예정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 주요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맹탕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국감장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고 준비도 소홀해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점검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대선에 신경 쓰느라 국감의 본질은 묻혔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연관성 파헤치기에만 몰두하면서 국감장이 인사청문회장처럼 변질됐습니다.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네?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완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치고도 너무 드러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감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쉴 새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정부 부처들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한 국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대부분의 국감이 국회에서 이뤄지다 보니 반나절 만에 수십 개의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전라남도에 대한 국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1순위가 1000명이 넘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관계자한테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제 아들은 거기 공고 난 상황에 따라서 공모를 했고 질의를 준비해야 하는 보좌진 상당수가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매달리느라 맹탕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백지훈입니다. 설을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 1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절 선물을 돌리려는 특별보좌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선물 명단에 선거 구민 등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 기부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한 기초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한 뒤 2018년 자녀들의 명의로 토지 700여 제곱미터를 구입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정보를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로 담양군의회 A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A 의원은 오래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왔던 곳이며 자신과 무관하게 아내가 자녀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은 아름다운 색과 희귀함으로 금과 은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마한과 백제 문화권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했던 옥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활짝 핀 연꽃 형상의 백제시대 금동관. 나주 반남면에서 100여 년 전 출토된 국보 신촌리 금동관입니다. 연꽃 속에 씨앗이 올라오듯 줄기의 꼭대기와 좌우에 장식된 남색과 하늘색의 작은 옥구슬이 화려함을 더합니다. 중국의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될 만큼 마한 사람들의 옥에 대한 사랑은 컸습니다. 희귀하고 만들기도 어려웠던 만큼 고대의 옥은 힘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옷을 장식하거나 귀와 목에 거는 장신구는 물론 지도층의 금동관과 화살촉 등에 쓰여서 지위와 힘을 과시했습니다. 서양에는 보석 문화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옥 문화가 있습니다. 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에 플렉스라는 신조어처럼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고대에 꼽힌 옥 문화는 고려시대의 화려함을 더했고 조선시대에는 상류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 즐기며 대중화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로마에서 전해진 홍옥 목걸이 등 다양한 유물들이 소개돼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한 고대 해외 교역의 과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옥색이나 뭐 이제 이런 청옥, 홍옥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투명한 것도 있고 뭐 돌, 뭐 유리 뭐 다 이렇게 옥이라고 하네요. 이 설명 보니까 그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권력자들의 장식 문화부터 현대의 장인들에게까지 수천 년 이어져 오고 있는 옥 문화를 만나보는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목표 고도까지 비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은 데는 실패한 누리호가 내년 5월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단 엔진의 조기 종료 원인을 규명한 뒤 내년 5월 19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차 발사 이후에도 누리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발사체를 또 만들어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추가로 반복 발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액체 연료를 쓰는 누리호와 달리 고체 연료를 쓰는 소형 발사체를 개발해 2024년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신임사장은 다음 주 광주시청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